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에메랄드 김종표입니다. 눈도 오고 비도 오는데 그죠? 다들 뭐 안전운행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암의 사업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소개 드릴 게 없어요.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암의 사업 한 지는 12월 말이 되면 만 15년 됩니다. 사업은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암의 사업 하기 전에 했던 일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뭐 특별하게 큰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었고 자영업을 뭐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준비를 했지만 두려워서 하지는 못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업 설명 중에 또 제가 암의 사업을 하게 된 동기나 이런 걸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만들었는데 스프링볼 현상이라는 아주 좋은 이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암의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암의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왜 하게 됐냐면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일반 밖에서 월급쟁이 생활하면 솔직히 이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마음에 월급쟁이 생활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 밑에서 이제 월급 받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제가 왜 이 영상을 드리냐면 오늘 암의 사업이 어떤 거다라는 비전도 좋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내가 왜 사는지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눈도 오고 비도 오지만 밖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하루를 일에 종사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저는 암회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를 가야 되니까 회사를 갔고 또 한 달을 채우면 월급이 나오니까 그 월급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도 어쩔지도 모르면서 이제 회사를 가야 되니까 갔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금방 우리 삶을 살면서 혹시 꿈을 가지고 내가 왜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되신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를 좀 힘들게 살더라도 좀 보람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다 오늘 만족하지 않지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를 살아가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저도 암의 사업을 하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올 때 예전에 이제 처음에는 막 두렵고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왔을 때 처음에는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사기 흥분하고 그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등쳐 먹으려고 이 자리에 앉혀놨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낯설고 이런 환경이에요. 학교 다닐 때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글상에 앉아 있었지만 여기 앉아갖고 1시간 반 2시간 앉아 있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어떤 거부감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암의 사업을 통해서 저는 오늘 하루를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암회를 받아들였더라면 지금은 암회를 통한 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 자신이 오늘 열심히 살고 오셨는데 왜 살고 있는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자, 금방 똑같은 얘기겠죠. 많이들 듣던 얘기입니다. 사진은 할머니지만 할아버지가 파지 주우러 요즘 파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 많죠. 근데 예전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왜냐? 파지가 없어. 예전에는 길거리 다니시면 주워갈 것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일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언덕에 할아버지가 정말 그 파지 있잖아요. 두루마에 엄청 싣고 언덕을 막 올라가는데 대학생이 지나가다가 학생이 그 할아버지 보면 안쓰러워가지고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 위에 도달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시게 이렇게 파지를 줍고 이렇게 힘드시게 사시느냐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돈 벌라고. 그래서 학생이 또 물었어. 돈 벌어서 뭐 하시게요? 먹고 살라고. 근데 학생이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먹고 살아가 뭐 하시려고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파지 주려고.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삶을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냐고. 그냥 우리 엄마가 낳아줬으니까. 이렇게. 막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사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노년에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렇듯이 참 이게 오늘 암의 사업에 어떤 제가 평범한 저한테도 기회가 됐듯이 참 멋진 기회가 있는데 이걸 선입견을 갖고 들으시는 분이 많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좀 오픈된 마인드로 들어보신다면 그냥 내 삶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면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자신에게 Y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먹고 살라고 월급쟁이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기업에도 못 갔고 일반 중소기업에 갔었는데 중소기업에서 따박따박 한 달마다 이제 시간 채우면 주는 돈 있잖아요, 그죠? 그 돈으로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애들하고 애가 이제 첫째는 태어나고 둘째는 이제 뱃속에 있고 우리 집 사람 럭셔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살아 그러니까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잘 살 수는 없겠다. 그럼 제가 제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제가 시간과 제 그죠 노동을 막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퇴근 후에 또 저녁에 뭐 할 거 없는 투자 그때 당시로 아니면 휴일 날 제가 또 뭐 쉬지 않고 해야 될 일. 나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았는데 저에게 주어지는 월급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어디 뭐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나라 월급쟁이 중에서 탑 5 안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얼마씩 받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상은 전부 삼성 계열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연봉이 29억 100만 원. 4위는 김창건 씨라고 35억 500만 원. 자, 3위는 신정균 씨 39억 8,600만 원.
2위는 윤부근 씨 50억 3천만 원. 1위는요 66억 9,800만 원. 이분이 뭐 삼성전자 부회장이네, 그죠? 자, 근데 우리나라의 월급쟁이, 그죠? 월급쟁이 평균 얼마인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14만 원이랍니다. 214만. 진짜 저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뭐 연봉이 한 20억 이렇게 받으신 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부끄러워서 손 안 들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그냥 제가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정말 많은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 월급쟁이, 그리고 자영업, 제가 그렇게 조금 뒤져봤고, 그리고 뭐 투자가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사실 여기 뭐 계시는 분들이 능력 없으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암이라는 독을 하나 더 잡아가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런 분들은 제가 모르겠고, 월급쟁이 자영업, 그리고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4차 산업혁명과 내 삶이 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거기에서 오늘 조금 짚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아메이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을 못해가지고 장기 백수로 있는 분들이 18만 명이 있는데 18만 명. 이게 작년 말 자료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IMF 위기 수준과 같다라는 거.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작년 말에 이제 이게 통계인데 2015년 8월달에 12만 명인데 이제 1년 새에 6만 2천 명이 늘었대요. 6개월 이상 취업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어렵게 그래도 진짜 이 스펙 쌓아가지고 이제 대기업 가면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뭐 대기업 아닌 그냥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면 첫 월급이 얼마 받는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50만 원 미만이 거의 80%라고. 그래서 이 참 월급쟁이의 비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큰 스펙이 없다 보니까 그냥 대구 쪽에 월급쟁이로 이렇게 다니니까 그냥 그 당시에도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받아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받으면 정말 잘 받는 분인 것 같아요. 대구 시내에서는. 그래서 대구 성소공단에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평균 월급이 13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공단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자료가 보면 그렇다. 근데 뭐 또 뭐 요즘 또 거기라도 가기도 힘든데, 그죠? 뭐 요즘 이런 게 있네요. 카라멜 마키아토님 제 직업보다 더 비싸네요. 참 진짜 뭐 요즘 그런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많이 올려줬잖아요. 줬는데도 지금 뭐 커피값도 안 되는 뭐 커피값이 더 비싼 거죠.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됐는데 내년에 또 이제 8,350원을 뛴대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또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또 자영업 하는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또 돌입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뭐 공부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차라리 돈이나 벌어봐라. 자기 돈 버는 건 좋아갖고 서울마다 알바를 갔어. 고1인데. 그래서 이제 알바 자리도 뭐 저한테 아빠 내 돈 벌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하기 싫다고. 돈 벌러 가라.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친구들 이래 수소문 해가지고 고등생들도 알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알바 자리가 정말 길어요. 한 3개월, 4개월 동안 막 알바 할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 이제 한 군데를 이제 친구 소개를 갔는데 북구청 근처에요. 큰 뷔페집인데 자기들끼리는 뷔페 알바가 제일 힘든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뭐 가서 자기 사회경험도 해볼 겸 해갖고 보냈는데 이제 7,53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장이 열심히 했다고 이제 8,000원 계산해가지고 8만 원 벌어온 거라. 그래서 이제 토일 이제 막 쉬지도 않고 막 가가지고 10시간씩 일을 하는데, 근데 참 이제 한 이틀 해보더니만 이제 이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 시급은 올라가니까 직장은 못 구하니까 요즘 세태가 뭐냐면 자,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다. 그죠? 직장 가도 뭐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더 하기도 힘드니까 차라리 알바해서 그냥 뭐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알바 경쟁률이 없어 23대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못 해버리면 놀 수는 없으니까 알바를 해야 되는데 알바 자리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요즘 세상이. 근데 며칠 전에 뉴스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그죠? 1.5%에서 1.75%로 올렸잖아요, 그죠? 이게 1.75%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그 시급도 올라가는 데다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뭐 조그마한 분식집을 해도 아주머니 한 분 들여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시급까지 올라가 버렸지. 거기다가 이제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출을 다 끼고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업체들 덮친 격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불경기인데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을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자 부담 이제 이런 모든 부분 이중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이 더 어려질 것이다라는 얘기. 실업 파산 줄줄이 외환위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 저번 달 11월 달 같은 경우는 진짜 유난히 그 전월보다도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뭐 이래 손님도 없고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던데 요즘은 이제 사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폐업하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원래 집에서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의 어떤 사자인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자 직업이 됐는데 병원이라도 하나 개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대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병원 하나도 개인 병원 이렇게 여는데 보니까 보통 한 5억 정도씩 이렇게. 뭐 그래도 장비가 많이 안 들어간 내과 이런 경우에도요. 뭐 몇 가지 장비 들어가 버리니까 뭐 5억, 뭐 6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 집 건너서 또 병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도 한 2년 정도 제자리에 있는 병원이 잘 없더라고요. 왜냐? 옆에 새롭게 인테리어 해버리니까 이제 또 손님들이 그쪽으로 가. 그래서 이제 2년마다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이런 또 비용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도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다 빚내서 자영업 하는데 이제 이자 올라가고 또 이제 시급이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전망을 지금 계속 뉴스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명견관리. 이제 자영업 이제 폐업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처음 본대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래서 창업보다 지금 폐업이 그래프상으로 뛰어넘어 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업체도 생겨요. 폐업 지원 업체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TV에 한번 나오는데 식당이 이제 문을 닫으려 그러니까 부자재들 있잖아요, 그죠? 이걸 또 이제 수거해가지고 또 처리해 주시는 그런 그 폐업 전문 업체들도 생기던데 작년에 비해 갖고 3배 이상 늘었대요. 폐업하시는 곳이.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 준비해 봤는데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요즘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뭐 직장 어렵다는 거 다 알고, 그죠? 자영업 어렵다는 거 다 알고, 그죠? 저 역시도 15년 전에는 지금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아메이를 제가 만나기 전에, 그죠? 그때도 뭐 월급쟁이로는 내 인생이 바뀔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영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는 뭐 배포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열심히 살아가지고 집 하나 장만했는데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무슨 자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통닭집 하나 연락을 해도 한 5, 6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통닭집도 뭐 메이크업 거 하면 뭐 거의 1억 돈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것도 오픈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근데 이런 시대에 안 그래도 어려운 시대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자료를 뒤져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과 저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기회와 위협.
옆에 보면 적응하지 못하면 패자가 될 것이다. 오늘 4차 산업혁명에서 조금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일자리를 대체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로봇 7마리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봇은 제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는 벡스터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 이렇게 팔을 움직이고 버튼을 눌러서 로봇에게 일을 학습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를 하면 할수록 더욱 능숙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크기도 작고 설치도 쉽기 때문에 공장 시설을 수정할 필요도 없죠. 그냥 원래 일하던 사람 한 명 자르고 그 자리에 벡스터를 고용하면 됩니다. 사람보다 융통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24시간 쉼 없이 일하고 월급을 내달라는 불평도 없죠. 두 번째 로봇은 군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는 스팟이라는 로봇입니다. 이 4발 달린 로봇은 사람이 있는 것과조차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균형 감각이 좋은데요. 덕분에 언덕이라든지 산길 등을 안정적으로 보행할 수가 있죠. 물론 이러한 로봇이 꼭 군사용으로 쓰일 거라는 법은 없지만 다만 이 제품을 개발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는 미국 국방부에 로봇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군사용 로봇들이 점점 발달한다면 굳이 인간 군인들을 많이 뽑아서 총알바지를 시킬 필요는 없겠죠. 세 번째 로봇은 경찰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K5라는 순찰 로봇입니다. 물론 로봇캅과 같은 멋진 모습은 아니지만 사람을 대신해서 쉼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순찰을 돌 수 있겠죠. 지금 비록 위험을 발견하고 센터에 신호를 보내는 정도이지만 앞으로 로봇과 드론이 우리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면 우리 경찰들은 일거리가 줄어들 확률이 높겠죠. 네 번째 로봇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페퍼, 나우, 그리고 지보를 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로봇들에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접객 정도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페퍼와 나우는 현재 은행과 카페 등에서 이미 알바를 하고 있죠. 비록 아직은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지만 인공지능들은 점점 말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로봇들은 힘들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시급을 올려달라고 징징거리지도 않죠. 다섯 번째 로봇은 농부들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사 로봇입니다. 2011년에 공개된 이 로봇은 센서로 씨앗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씨앗을 심고 또 주변 로봇들과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론을 이용하면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살충제를 뿌릴 수도 있죠. 앞으로 농업용 로봇 개발은 계속 이어질 텐데요. 농사짓기 편해져서 좋긴 한데 그만큼 필요한 농부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여섯 번째 로봇은 물류창고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는 키바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2012년 아마존에 인수되었는데요. 그 후 아마존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죠. 이 키바라는 녀석은 몸치는 작지만 무려 300kg이 넘는 무거운 짐을 수월하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다고 합니다. 이러한 로봇이 사람의 모든 일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일을 대신해준다는 점은 분명하죠. 네, 마지막 7번째 로봇은 요리사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요리 로봇입니다. 이 로봇 팔은 셰프의 움직임을 캡처해서 그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2017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독일 하노버 박람회에 공개된 실제 모습인데요. 아직 요리가 그리 능숙해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죠. 아무리 사람의 손맛을 로봇이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제가 한 것보다야 맛있겠죠. 자, 이렇게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7마리의 로봇을 보셨습니다. 미래 쪽팔리게 로봇한테 일자리 뺏기지 마시고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예, 마지막에 멘트죠. 쪽팔리게 로봇한테 일자리 뺏기지 마라 그러죠. 예. 자,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6대 플랫폼과 듣보잡이라고 해가지고 듣도 보도 못했던 일자리를 보고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내 가정을 꾸려가고 생계를 꾸려가고 계시지만 이렇게 이제 로봇이 저희들 자리를 다 대체하는 시대가 미래가 아니고 이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일자리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뭐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저 들어보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공유 경제 컨설턴트 뭐 이런 뭐 직업 들어보셨나요? 그죠? 지능형 범죄 정보 분석기, 뭐 블록체인 전문가, 스마트 재난 대응 전문가, 뭐 아니면 정밀 농업 엔지니어, 뭐 하여튼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자리들이죠. 이제 이런 일자리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죠. 왜냐?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로봇이 제 자리를 다 대체해 버릴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로봇이 대체할 직업군 오른편에 보시면 90에서 100% 바뀌는 게 뭐냐면 모델, 전기 심판, 법무사, 텔레마케터 이런 부분들이고 80, 90% 무조건 바뀐다라는 게 택시기사, 어부, 제빵사, 패스트푸드 점원 뭐 이런 게 다 로봇 아니면 무인화가 다 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장년기사입니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농부가 한 3일을 농약을 뿌려야 될 면적을 그죠? 이제 드론 조종으로 한 3시간 만에 농약을 다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드론 조종을 배운 어떤 그 조종사가 이제 이 농약 뿌릴 때만 되면 이제 돈벌이는 괜찮대요. 그래서 드론 조종 이제 하시는 분이 앞으로 괜찮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드론 때문에 농약 뿌리고 뭐 다른 노동을 쓰던 일자리는 줄어든다. 핸들을 놓고 책을 봅니다. 살짝 무인자동차죠. 지금 이거 뭐 자율주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뭐 공상과학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자, 싱가포르에서는 벌써 자율주행 택시라고 해갖고 무인 택시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한 지 1년이 넘었대요. 그런 것도 있고 한번 그냥 봅시다.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건 운전면허증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뒤바꿔 놓을 자동차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뭐 기술이 발달되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편리하고 또 획기적인 부분들이 많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들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밖에 다니시다 보면 테슬라 자동차 지나가는 거 많이 보셨나요? 네. 눈여겨보시면 테슬라 차가 지금 요새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죠. 대표적인 세계적인 전기차인데 우리가 자동차가 한 대 만들어지는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동차 한 대 만들어질 때 수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기차로 이렇게 대체됨으로 해갖고 수만 가지 부품 들어가는 게 수천 가지로 줄어버렸어요. 10분의 1로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그 수만 가지의 제품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종사하는 우리 대구 같은 경우 성서공단이죠. 대표적인. 그럼 그 업체들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요즘에 또 전기차의 단점이 뭐 한 번 충전하면 300km밖에 못 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대에서 수소차 벌써 나왔잖아요. 한 번 충전에 600km 달릴 수 있는 차가 나왔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은 좋아져서 뭐 좋아졌는데 우리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무인 편의점 시대가 이래가 이 벌써 서울 이제 논현동 쪽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라고 아시죠? 편의점 무인화 돼가지고 벌써 무인 편의점이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본인이 물건을 사가지고 본인이 이제 바코드를 찍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정도인데 뭐 아마존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오프라인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가게를 열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 원하는 물건을 갖고 나오는 모델은 가게입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 시애틀의 문을 연 미래 가게 아마존 고. 연마트 매장과 다를 바 없이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고른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걸어 나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도둑질하는 기분 같다며 새로운 경험의 짜릿함을 표현합니다. Oh yeah, absolutely. I love the quick and easy. I mean, I was in and out of there in less than 3 minutes, I think.
I just grabbed what I wanted and walked out and didn't really have to talk to anybody. 이 매장을 이용하려면 아마존 고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야 합니다. 지하철 개찰구 같은 입구를 지나면 고객 정보가 체크인되고 매장 안에서 고르는 물건은 자동으로 온라인 장바구니에 포함돼 계산됩니다. 골랐던 물건을 다시 놓으면 장바구니에서도 자동 삭제됩니다.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d automatically. 아마존은 이 매장을 2016년 말 처음 개장해 직원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을 한 뒤 1년여 만에 일반에게 공개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미국 최고급 식품 매장 체인 홀푸드를 인수했는데 이 무인 매장 기술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 무인 매장 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매장 근로자 일자리 등 반발 변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자, 금방 그죠? 무인 그 편의점 얘기가 나왔죠. 어제 아랫게 기사인가? 지금 아마존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7군데가 이제 무인 편의점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영국에 1호점이 또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아시아 쪽에는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 아마존이 도서로 출발했던 회사잖아요, 그죠? 도서 인터넷 쇼핑몰인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주역이 될 이제 회사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아까 홀푸드 마트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필품 리테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번 마트 가가지고 식료품을 사 먹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모든 있잖아요, 그죠? 큰 매장들이 무인화를 다 시켜버린대요, 지금. 그래서 지금 2021년까지 아마존이 3,000개 이상 매장을 지금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동네 조그마한 편의점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형 마트죠, 대형 마트들이 무인화가 다 된대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던 우리 주변에 우리 뭐 친구들, 가족들 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외국의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동네에 예전에 많지 않았던 편의점들이 막 생기죠. 그죠? 골목에 보면 이게 편의점 생겨갖고 어쩌려나 걱정할 정도로 편의점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뭐 마트인가 뭐 그거 막 편의점 막 간판 막 올라가죠. 이 무인화 시키기 위한 전 단계의 작업 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트 만들어 놓고 동네 상권들 있잖아요, 그죠? 슈퍼들 이제 거기서 경쟁에서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4차 산업혁명 때 이제 어떤 빅데이터라든지 뭐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의 역할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이제 대체가 되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처음에 보셨듯이 직장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장기 백수구죠. 그리고 뭐 우리 애들도 여러분 자녀들 있지만 뭐 요새 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업 못하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4차 혁명의 플랫폼이라는 단어도 많이 듣습니다. 오늘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 없는데 이제 시가총액은 삼성보다 더 많은 회사가 페이스북이죠. 그래서 삼성은 종업원이 30만 명인데 페이스북은 2만 명. 아마존은 그죠? 페이스북을 지금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어떤 뭐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전 세계에 유통을 다 잠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애플, 구글, 아마존. 아마존에 보면 A자에서 Z자까지 이렇게 노란 선이 있죠, 그냥 커서죠. 왜냐하면 알파벳 A로 시작해서 Z까지 들어가는 모든 걸 다 팔겠다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호텔을 이제 내가 호텔을 소유하지 않아도 서로 공유하는 시대. 근데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플랫폼이 이제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때는 이
플랫폼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젊은 애들이 뭘 많이 합니까? 유튜브. 그죠? 유튜브에다가 개인 방송만 하잖아요. 개인 방송 아마 자기가 그 개인 방송을 보려고 이제 팔로워들이 많이 생기면 인기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광고주들이 거기에다 광고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광고비를 받는 어떤 그런 젊은 애들도 많은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SNS를 우리 활용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SNS가 저한테 어떤 먹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월급 주는 회사가 잘 있나요?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활용하는데 편리하다라는 거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메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메 사업이 완벽한 플랫폼 사업이라는 걸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회를 잘 가져가시기 바라고 그 아메 사업을 이해를 잘 하시면 돈을 들이지도 않고 지금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IT 업계에서는 가파라는 말이 유행한답니다. 그게 뭐냐?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이 앞에 알파벳 4자를 붙여가지고 이 4대 이제 IT 업체가 세상을 이끌고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화면에 4차 산업혁명 정말 기술은 발달하는데 적응하지 못하면 코드가 그죠? 패자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오늘 낮에도 어떤 리더분께서 근데 뭐 카톡이나 이제 한 5, 60세 되시는 분은 카톡이나 뭐 인스타, 페이스북 굳이 그걸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모든 게요 지금 유통이나 모든 게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유통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동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 사업을 예전에 15년 전에 이런 플랫폼 사업인지 모르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15년째 하다 보니까 이 완벽한 플랫폼 사업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설명드리는데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예전에 그 리더십 강의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대전에 송리산인가 갔던 적이 있는데 경제학 박사님을 초빙해가지고 그때 뭐 8시간 연강짜리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50대 이상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죠. 은퇴하셨는데 성공하신 분이 아니고 좀 실패하신 분들을 이렇게 리서치 조사를 했대요.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당신은 왜 50대 이후에 이렇게 실패를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서 3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만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 2번째 누구 탓을 한대요. 그때 뭐 그 친구가 내 돈만 안 떼먹었으면 내지는 또 우리 마누라가 그때 뭐 말리지만 않았더라면 뭐 이런 얘기들 있죠. 누구 탓, 뭐 때문에. 그리고 한 분류는 또 많이 준 분류는 관심이 있으면서 관심 없는 척. 세상에 우리 기회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3번 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기회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게 기회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경제학 박사님 들었던 얘기를 올려놨냐면 오늘 제가 얼마나 설명을 뭐 잘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아메 사업이 내 인생의 기회가 될 것 같으면 이거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그죠?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 올려놨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또 그렇죠. 좋으면서 안 좋은 척 그러다가 보니까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기회를 놓쳤네 이런 얘기. 그래서 50대 이상 실패자들이 그 이유가 많았답니다. 관심 있으면서 관심 없는 척 누군가 기회를 줬을 때. 자, 제가 아메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 회사 영상 하나 보고 설명드릴게요. 기업을 정의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름, 제품, 건물, 기업가들의 발자취, 이 모든 것일까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50년 전 어린 시절 친구였던 제이 벤 엔데와 리치 티보스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명석하고 의욕 있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며 매사에 열정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을 지원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설립했습니다. 아메이는 나이, 학벌, 인종, 종교,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60여 개 언어로 아메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ABO는 시간적 자유, 재정적인 독립 또는 가치 실현과 같은 자신이 생각한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아메이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 또는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수한 멘토와의 무료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ABO는 아메이가 100% 제품 만족을 보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450여 종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습니다. 아메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 판매 1위에 빛나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1934년 창립 이래 식물 영양소 기반의 제품을 선보인 뉴트리라이트는 인증된 자체 농장에서 식물 원료를 경작해 식물 영양소를 추출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모두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아메이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아티스트리는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가장 높은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아티스트리 제품은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건강한 매력을 선사하며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아메이의 최첨단 기술로 개발된 이스프림은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프리미엄 정수기 브랜드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물을 공급합니다. 세계 방문 판매 1위의 엔모스피어 역시 깨끗한 공기를 책임집니다. 아메이가 선보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는 과학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메이는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약 700개의 특허를 출원 중이며 900여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가가 새롭고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제품을 연구 개발해 ABO의 제품 전달로 이어집니다. 한편 아메이는 우수한 브랜드 및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글로벌 제조시설과 물류센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전 세계 600여 곳에서 ABO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간 매출액 110억 달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언제나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미시건의 소도시에서 세계 곳곳의 가정과 카페에 이르기까지 아메이는 삶의 작은 변화와 여유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그들을 지원합니다. 뛰어난 브랜드와 제품,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신념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회사를 정의하며 그것이 곧 아메이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메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습니다. 아메이 회사를 창립하신 왼쪽에 보이시는 두 분이 공동 창업자시고 오른쪽에 두 분은 그의 자제분들이 지금 아메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미국인들 이제 좀 사상을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인테그리티라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사람이 재물을 잃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건강을 잃으면 무엇인가를 잃은 것이고 인테그리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뭔가 표현을 하고자 하면 하나로 표현하기가 어렵답니다. 신뢰, 성실, 진실성, 호덕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 합리주의고 미국인들의 삶이 보면 좀 진실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더
문화가 미국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뭐 제일 재단입니까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일어났던 게 이제 식품 속에 사람이 먹는 식품을 이제 미국에 이제 수출하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치에 나오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좀 장난을 치고 하면 그러면 뭐 사과를 우리나라 같은 사과를 하고 하면 이제 또 그걸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진실성 이런 부분에서 한번 오점을 남겨버리면 살아남기가 힘든 곳이 또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인테그리티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 근데 그걸 또 대표적으로 그거보다 더 까다롭게 중요시하는 회사가 아메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의장에 우리 아메이 회장님이 2번이나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셨고 또 이래식 그 아버지가 또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시고 이제 아들이 또 2번 했는 그런 예가 없는 우리 아메이 회사를 맡고 계시는 회장님이 하고 있다는 믿어도 된다는 거죠. 아메이 회사 본사 변경입니다. 아메이 회사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1959년 설립됐고 환경 최우선 정책을